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모두 넘긴 한 아버지. 그는 아들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누구보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전 재산을 증여한 뒤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수 씨가 철물점 셔터를 처음 내린 것은 65살 되던 해 늦가을이었다. 30년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앞 골목을 쓸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셔터를 내리던 30년이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무릎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자리를 잡았다. 오른쪽 어깨는 오래전 무거운 철제를 나르다 다친 뒤로 날씨가 흐리면 을에 쑤셨다. 그래도 그는 단 하루도 가게 문을 늦게 열지 않았다. 몸이 아프면 더 움직여야 해. 가만히 있으면 더 굳어. 아내 박순자 씨가 파스를 붙여주며 말리면 김 씨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장갑을 끼고 나갔다. 순자 씨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지만 입가에는 늘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저 고집이 없었다면 이 가게도, 이 집도, 아들 민준이도 없었으리라는 것을. 아들 민준은 공부를 잘했다. 동네 사람들이 영수 씨 아들은 다르다고 할 만큼 시험이면 시험마다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다. 김 씨는 아들이 성적표를 가져올 때마다 가게 카운터 앞에 세워놓고 오래도록 바라보곤 했다.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눈빛 안에는 평생 모은 모든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아들만은 고생시키지 말자. 순자 씨와 단둘이 앉아 늦은 저녁을 먹을 때면 김 씨는 늘 그 말을 했다. 처음에는 다짐처럼, 나중에는 기도처럼.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 공기에 눈을 내렸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다. 다만 그녀는 가끔 생각했다. 고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다 주는 것과 같은 말인지 그 물음을 입 밖에 낸 적은 없었다. 민주는 서울의 사립대학을 졸업하고 중견 건설회사에 취직했다. 결혼도 했다. 며느리 혜진 씨는 말씨가 반듯하고 야무진 사람이었다. 첫 명절에 시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배를 올리는 모습을 보며 김 씨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장인어른, 민준이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부탁해야지. 내 아들 잘 챙겨줘. 그날 저녁 김 씨는 소주를 2잔이나 마셨다. 원래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손주도 생겼다. 첫째는 딸이었고 둘째는 아들이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올 때마다 철물점. 30년 동안 굳어있던 그의 얼굴이 봄눈처럼 스르르 녹았다. 순자 씨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로 더욱 그랬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만이 그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메워주었다. 78살의 김영수 씨는 그렇게 노년을 맞이하고 있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있는 것은 분명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 한 채와 순자 씨 병원비를 쓰고 남은 예금 2천만 원 남짓. 그리고 아들과 손주들이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민준이 처음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른 봄 저녁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을 때였다. 민주는 평소답지 않게 조심스럽게 아버지 옆에 앉더니 말을 고르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요즘 세금 문제가 복잡해서요. 세금?
네. 나중에 상속이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미리 증여를 받으면 오히려 절세가 된다고 세무사가 그러더라고요. 김 씨는 고개를 기울였다. 세금이니 증여니 하는 말들은 낯설었다. 철물점을 하며 세금 신고는 해왔지만 그것은 늘 세무사에게 맡겨온 일이었다. 그래서 아버지 명의 재산을 미리 정리해 두면 어떨까 싶어서요. 집이랑 예금이요. 그때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있던 혜진이 행주를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왔다. 아버님, 요즘은 다들 그렇게 미리 해두신대요. 저희도 주변에서 많이 봤고요. 나중에 가족끼리 복잡하게 얽히지 않으려면 미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혜진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진심으로 걱정하는 말처럼 들렸다. 김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주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마주보고 있었다. 이 아이가 무슨 나쁜 마음이 있겠어.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며칠 뒤 친구 박건일이 찾아왔다. 동네에서 50년을 함께 살아온 친구였다. 커피를 마시다 그 이야기를 꺼내자 박건일의 얼굴이 굳어졌다. 야, 그래도 전부는 넘기지 마. 노후 자금은 꼭 남겨둬야 해. 왜? 민준이가 그런 아이 아니야. 아니, 아이가 나쁜 게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뭘 가지면 달라지는 거야.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는 거지. 김 씨는 손을 저었다. 우리 민준이는 달라. 박건일은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돌아가는 뒷모습이 무거워 보였다. 그의 여름 재산 이전이 완료되었다. 집 등기는 민준의 이름으로 옮겨졌다. 예금 대부분도 민준에게 증여되었다. 김 씨에게 남은 것은 200만 원. 남짓의 통장 잔고와 이제 법적으로 아들의 것이 된 집에서 살아가는 일상이었다. 계약서 같은 것은 없었다. 당연히 없었다. 아들에게 계약서를 요구한다는 것은 김 씨에게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처음 몇 달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민주는 여전히 주말에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고 혜진은 김치며 반찬을 가져왔다. 김 씨는 손주들과 마당에 나가 고추잠자리를 쫓았다. 그 시절이 잠깐이나마 이어졌다. 변화는 소리 없이 왔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민준의 연락이 조금씩 뜸해졌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전화가 열흘에 한 번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보름에 한 번이 되었다. 주말 방문도 어느 순간부터 빠지기 시작했다. 아빠, 요즘 바빠서요. 전화를 하면 그런 말이 돌아왔다. 김 씨는 그래,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는 조용한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겨울이 오면서 생활비가 궁해지기 시작했다.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버티던 것도 한계에 이르렀다. 병원도 가야 했다. 무릎이 전보다 더 심하게 아팠다. 어느 흐린 오후 그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아, 미안한데 병원비가 좀 들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 숨소리 안에 무언가 망설임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느꼈다. 평생 아들의 숨소리를 들어온 아버지였으니까. 아버지, 저도 요즘 애들 교육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학원도 2군데나 보내고 있고. 그래, 알겠다. 다음 달에는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때. 그래, 괜찮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창밖으로 회색 하늘이 보였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수는 잎을 다 떨군 채 앙상하게 서 있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낙엽 몇 장이 마당을 가로질렀다. 김 씨는 그날 저녁을 먹지 않았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아니, 정확하게는 무언가가 속을 너무 꽉 채우고 있어서 음식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그것이 서러움인지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그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봄이 돌아올 무렵 더 큰 말이 찾아왔다. 민준이 직접 집으로 왔다. 혼자였다. 혜진도 손주들도 없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민준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말해봐. 집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사업 쪽으로 투자를 늘리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서요. 집 팔면 아버지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그럼 나는 어디 가라고. 민주는 잠시 눈을 피했다. 요양원도 좋은 데 많아요. 제가 좋은 곳 알아볼게요. 시설도 좋고 식사도 잘 나오는 대로. 그 순간이었다. 김 씨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오래, 천천히 바라보았다. 20대의 그 아이 성적표를 들고 가게로 달려오던 그 아이, 결혼식에서 눈물을 훔치던 그 아이가 맞는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그것이 맞았다. 틀림없이 같은 얼굴이었다. 그런데 그 얼굴 안에 있는 무언가가 오래전과는 달랐다. 가슴 한복판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천천히 소리도 없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요란하지 않았다. 다만 어떤 굳고 오래된 믿음이 조용히 자리를 잃어가는 느낌이었다. 알겠다. 그는 그렇게만 말했다. 며칠 동안 김 씨는 방 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밥은 물처럼 넘겼고 잠은 얕게 오다가 새벽마다 깼다. 순자 씨 사진이 놓인 탁자를 오래 바라보곤 했다. 당신이 먼저 가서 다행인 건지 모르겠다고 소리 없이 중얼거렸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 재산이 없어졌다는 것보다 평생 자신이 옳다고 믿어온 것이 틀렸다는 것이 더 참을 수 없었다. 아들을 믿은 것, 사랑이 충분하면 무엇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은 것. 그 믿음이 처음부터 소박한 착각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가장 깊이 짓눌렀다.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한 것은 동네 지인의 권유 때문이었다. 집에만 있지 말고 거기 가면 밥도 주고 사람들도 있어. 처음에는 마지못해 갔다. 밥이라도 먹어야 했다. 몸이라도 유지해야 어떻게든 앞을 생각할 수 있었다. 복지관 봉사자들 중에 칠순이 훌쩍 넘어 보이는 노인이 있었다. 이름은 오만길이었다.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움직임이 놀랍도록 부지런했다. 도시락을 나르고 상을 닦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국을 떠드리며 끊임없이 웃었다. 첫 만남에서 그는 김 씨에게 다가와 말했다.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시네요. 괜찮습니다. 괜찮은 사람 얼굴이 아닌데요. 오만길 씨는 더 묻지 않았다. 다만 그 뒤로도 자연스럽게 곁에 있었다. 밥을 같이 먹었고 봉사가 끝나면 잠깐 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었다. 세 번째 만남에서 김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꺼냈다. 처음에는 짧게 시작했지만 말이 쌓이면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아내 이야기, 철물점 이야기, 아들 이야기, 집 이야기.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 물기가 찼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만길 씨는 내내 조용히 들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잃은 건 재산이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믿은 상처일 뿐이에요. 믿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옳은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다만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을 뿐이지. 김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도시락 배달이었다. 복지관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집에 가져다 드리는 일이었다. 무릎이 아팠지만 걸었다. 계단이 많은 집도 있었고 멀리 떨어진 골목 끝 집도 있었다. 어르신들의 표정은 다양했다. 무뚝뚝하게 받아가는 분도 있었고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분도 있었다. 말동무가 필요해 보이는 분에게는 잠깐 방 안에 들어가 앉아 있다가 오기도 했다. 겨울 어느 날이었다. 도시락을 받던 한 할머니가 문을 열자마자 울기 시작했다. 왜 그러세요? 아들이 멀리 살아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당신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 할머니의 눈물이 차갑고 빈 방 안에서 그를 붙잡았다. 아들이 멀리 산다는 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 살맛이 난다는 말. 그 세 마디가 가슴 어딘가에 못처럼 박혔다. 그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래 걸었다. 재산은 무엇인가? 평생 모은 것들은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잃고 나서야 남는 것은 무엇인가? 대답은 단순했다. 놀랍도록 단순했다. 사람이었다. 마음이었다. 눈물을 함께 보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 알고 있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다른 방향으로 걸어온 나머지 이미 알던 그 진실이 몸 안에서 굳어버린 것이었다. 이제야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겨울 민준이 찾아왔다.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을 때 김 씨는 잠시 멈췄다. 아들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고 어깨가 가라앉아 있었다. 들어와. 거실에 앉은 민주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다. 사업이 잘못됐어요. 투자한 게 다 날아갔고 집도 이제 처분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침묵이 흘렀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것도 제가 제대로 생각을 못했어요. 눈물이 흘렀다. 처음에는 한 줄기였다가 그 다음에는 어깨까지 흔들렸다. 김 씨는 오래 바라보았다. 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화는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번 달아올랐다가 식기를 반복했다. 지금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였다. 다만 아주 오래 바라본 풍경처럼 저 울고 있는 아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아들의 손을 잡았다. 재산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잃지 마라.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더 깊이 흐느꼈다. 김 씨는 그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복지관에서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 얼굴이 떠올랐다. 도시락을 받고 울던 할머니가 떠올랐다. 오만길 씨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당신이 잃은 건 재산이 아닙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재산을 되돌려받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평생 자신이 믿었던 것 하나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아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다만 사람이었다는 것. 실수하고 잃고 무너지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아마도 재산보다 오래가는 유산의 시작일 것이었다. 다음해 봄 복지관 마당에 민준이 나타났다. 도시락 배달 봉사 신청을 했다고 했다. 겸연쩍은 표정으로 아버지 옆에 서서 어르신들에게 국을 떠드렸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심이 끝날 무렵에는 할머니 한 분에게 아들 같다는 말을 들었다. 민준의 볼이 붉어졌다. 김 씨는 그 모습을 멀찍이 서서 바라보았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인지 그는 이제 알았다. 돈이 아니었다. 집이 아니었다. 잃고 나서도 손을 잡는 것. 무너지고 나서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 모습을 곁에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었다. 봄볕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어딘가에서 참새 소리가 들렸다. 오만길 씨가 옆에 와 서며 조용히 웃었다. 아드님이요? 네. 닮았네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래도록 환하게 웃었다. 김영수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유산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라디오는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